문제가 정치와 경제로 엮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해결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텍사스와 연방정부의 갈등이 생겼는데 불법 이민자로 시작이 됐어요. 초기와 다르게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가 엮이기 시작하면서 미국 내전 가능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연방정부의 내전이라고?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용들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해결 방법도 별로 보이지 않아요. 내전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거기다가 대선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트럼프가 여기에 부채질을 하면서 판을 더 키울 가능성이 있어요. 트럼프는 몇 시간 전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텍사스에 지원군을 보내겠다면서 텍사스를 지지하는 발언을 합니다. 텍사스 주 방위군은 지금 연방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탱크와 병력을 동원해서 길목을 막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트위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문제의 발단은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미국 국경을 넘어오면은 미국은 다시 이 사람들을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2021년에는 165만 명이 넘어왔는데 지금은 불법 이민자가 하루에 10,000명 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400만 명 정도가 넘어오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에 1년에 400만 명씩 불법 이민자가 들어오면은 인구 10% 가까이가 매년 불법 이민자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들이 난민 신청을 하면은 미국에서 거주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시민들이 불법 이민자로 들어온 사람들과 임금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들로 인해서 내가 낸 세금이 쓰이고 있잖아요. 공공시설을 같이 나눠서 써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죠. 난민으로 입국한 지 1년 뒤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미국에서 낳은 아이는 미국 시민권이 됩니다. 영주권은 투표권이 없지만 시민은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화당은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이민자들의 2세는 투표권이 있고 민주당의 표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는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투표에서 끼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들이 주로 들어오는 루트가 텍사스인데요.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서 텍사스의 예산이 가장 많이 소모가 되고 있어요.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법인세가 없습니다. 대신에 마진세를 좀 걷고 주에서 부과하는 근로자 소득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와 기업들의 천국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없으면 또 다른 데서 걷어야 되잖아요. 부동산세라던가 부가세를 좀 늘려서 벌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기업과 사람, 주택이 늘어나면서 세수가 복리로 빠르게 불어나고 있어요.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테슬라 공장도 텍사스에 있습니다. 텍사스 GDP만 연 2조 달러거든요. 전 세계 8위 수준이 돼요. 경제적인 이유를 넘어서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텍사스는 공화당 텃밭인데 불법 이민자가 끝도 없이 들어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의 텃밭으로 바뀌겠죠. 민주당은 텍사스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그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텍사스 주지사가 열받아서 시애틀이랑 뉴욕에다가 불법 이민자들을 버스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브레이크를 거니까 뉴저지로 보내고 시애틀도 그렇고 지금 뉴욕도 그렇고 이 불법 이민자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죠. 텍사스한테 제발 좀 보내지 마 라고 하는데 텍사스는 나는 지금 철조망을 쳐서 막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우리한테 반대했잖아. 너희들이 그러면은 불법 이민자를 잘 처리해줘 이러면서 지역 간의 갈등까지 벌어지기 시작했죠. 불법 이민자들이 오는 주요 루트가 이제 텍사스의 이글패스 지역에 철조망을 쳐서 불법 이민자들을 막으려고 하는데 연방의 국경수비대가 철조망이 날카로워서 이들이 다칠 수 있다라면서 일부 잘라서 훼손을 했어요. 노란색의 골프장과 쉘비 공원이 이민자 대기 장소를 쓰고 있었는데 텍사스는 국경 순찰대가 국경 수마일 인근으로 오는 걸 막아버렸습니다. 연방 요원이 쉘비 공원으로 접근하는 걸 막고 있어요.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통로를 텍사스 주 방위군이 틀어막고 이민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인천시장이 인천공항을 틀어막고 자기들이 통제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멕시코 이주민 3명이 익사를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도 국경 순찰대가 접근하는 거를 텍사스 방위군이 막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버렸죠. 바이든 정부는 이 사건을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대법원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경 순찰대가 텍사스가 설치한 철조망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허가를 해줘요. 텍사스 주지사는 근데 이 대법원의 판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텍사스의 재산을 훼손했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죠. 그리고 오히려 쉘비 공원 주변에다가 철조망을 더 설치해서 이민자와 국경 순찰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상태예요. 텍사스와 연방정부의 갈등 상황에서 공화당 25개 주의 주지사들이 텍사스를 지지합니다. 그들이 지지하는 근거가 뭐냐면 텍사스주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를 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주의 자산을 활용해서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정당한 것이다. 즉 불법 이민자가 오는 거를 침략이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침략으로 보면은 주 방위군을 동원해서 적극적인 방어가 가능해지는 거고 침략으로 볼 수 없게 되면은 텍사스를 위협하는 행위가 아니게 되겠죠. 연방정부의 말대로
텍사스 방위군이 나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연방정부와 텍사스 갈등의 공화당 민주당 갈등으로 이렇게 번져지면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미국 내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텍사스를 지키자면서 트럭을 몰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텍사스는 다른 주들과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텍사스는 멕시코 땅에 미국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살다가 나중에 독립을 해요. 텍사스 공화국으로 독립을 했는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멕시코의 군사적인 압박이 무서워서 미국의 주로 편입을 요청해서 미국이 된 곳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미국은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남북전쟁이 벌어졌죠. 과거에 남부의 주들이 연방에서 탈퇴하면서 어떤 걸 근거로 삼았었냐면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와의 협약을 위반했다라는 말을 썼어요. 헌법이 위반되었을 때 주정부가 연방을 탈퇴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의미한 겁니다. 이번에 공화당 주지사들이 텍사스를 지지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남북전쟁의 발단이 되었던 남부 주들의 탈퇴를 의미하는 연방정부가 미국과 주 사이의 협약을 파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연방정부가 주에다가 파기를 했다. 미국을 구성하는 것은 국가주권이 아니라 주와 연방정부 간의 협약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남북전쟁 당시에 노예제도를 제안했었잖아요. 그러면 남부주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남부주들과 연방정부 간의 계약이 파기되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부주들이 독립을 한 다음에 남부연합을 맺었고 섬토 요새를 공격함으로써 남북전쟁이 벌어졌었죠. 일부 평론들은 지금 이글패스가 과거의 섬트 요새 같은 곳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화당 주지사들이 있는 지역과 연방정부가 큰 갈등을 겪는 내전 수준의 가능성이 있으니 바이든이 텍사스 주 방위군을 접수해서 연방군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칼럼까지 올라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텍사스 주지사의 반항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냥 지켜본다. 이민자들이 계속 넘어올 거고 그 과정에서 죽는 이민자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입지적으로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이거를 힘으로 눌러서 쉘비 공원을 연방군이 접수하고 울타리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텍사스 주지사를 눌러야 되는데, 텍사스 주지사를 봤을 때 호락호락 그렇게 스스로 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연방군이 정말 투입이 돼야 되겠죠. 전자를 선택하면은 공화당의 기세가 더 강해질 거고, 후자를 택하면은 내전도 각오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텍사스가 독립을 할 수 있느냐? 남북전쟁 이후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주들의 연방 탈퇴를 연방에서는 다 원천 차단을 해놨어요. 헌법에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미국 대법원들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거를 보면은 주가 연방을 탈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 시절에 탈퇴를 하면서 벌어졌던 일이 있기 때문에 탈퇴를 허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텍사스가 독립한다는 거는 단순히 텍사스만 독립한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이 둘로 갈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텍사스 GDP가요,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큽니다. 대략 2조 달러예요. 세계 8위 이탈리아 GDP가 2조 달러입니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텍사스는 미국의 셰일 유전지대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원유랑 천연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와 가까운 지리도 있고, 경제력을 고려했을 때는 텍사스라는 곳 자체가 공화당에서 가장 잘 사는 곳, 공화당의 상징 같은 곳이 되는 거고, 캘리포니아가 민주당의 상징 같은 곳이 되는 거죠. 그러면 텍사스가 독립한다라는 거는 단순히 텍사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공화당이 독립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텍사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내전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연방이 절대 허가할 리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갈등이 오래될 가능성이 높고 대선 레이스랑 엮이면은 미국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려하는 현실적인 우려는 그 정도입니다. 트럼프가 계속 선거 유세를 하면서 텍사스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설마 정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서 그런 가능성이 커질수록 증시에 악영향이 올 수 있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한 번 더 대통령이 된다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멕시코의 손을 빌리는 겁니다. 멕시코의 이민자도 미국으로 가지만 남미에 있는 이민자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멕시코를 들려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멕시코에 충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난민들이 멕시코에서 일을 해라,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오지 마라, 이게 미국의 의도인데,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 과거부터 멕시코에다 여러 공장에 투자를 약속하고 IRA 수혜 지역으로 넣어놨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이라던가 반도체 부품 공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일자리를 늘려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멕시코 같은 경우는 1인당 임금이 중국보다 낮아요. 정치적인 안정만 있다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 될 수도 있고, 인구 규모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의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옆에 있으면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공급망이 안전해지는 거고 물류비도 저렴하죠. 그런 점에서 멕시코 ETF를 노려보는 전략도 있는데, 멕시코 기업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투자하기에는 딱히 뭐 안정성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고 멕시코 ETF 정도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미국의 S&P 500이라던가 나스닥만큼
만큼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은 매력적인 회사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데들도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투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